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를 또 개편했죠. 추미애 전 장관 때 몇 번 개편하더니 이번에도 또 개편하고요. 결국 그 큰 흐름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한 통제 장치를 무려 3개 정도는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뭐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이게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주자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우선 박범계 식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초안에는 사실은 전국의 지청이 25곳이죠. 여기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요. 그러니까 슬쩍 개정안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후퇴한 듯 보이지만 일부에서 보면 처음부터 에드벌룬은 아니었는가. 박범계 장관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청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 텐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항을 넣겠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에드벌룬용이다. 이렇게 분석한 그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자기가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검수완박, 이거 박범계식 검수완박에 근접한 그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은 6대 범죄 외에는 손을 못 대죠. 그 6대 범죄라는 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 사업, 뭐 요겁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 6대 범죄로 이제 대폭 축소가 됐는데, 직접 수사 대상이. 자, 근데 여기서 이번 직제 개편을 보면 앞으로 형사부에서는요. 왜냐면 그 지검에 따라서는 반부패부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를 다루는데 고소된 사건만 다룬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소된 사건. 왜냐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개 부패나 경제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선거 뭐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그런 곳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고소된 사건만 다뤄라. 그러니까 경제범죄라 하더라도 고발이나 인지사건은 수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부패부가 없는 일선검찰청의 6대 범죄 수사는 형사부 중에서 말부가 해라. 맨 끝에 있는 부가 해라. 뭐 형사부가 3개 있으면 형사 3부에서, 5개 있으면 형사 5부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근데 이것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권 관련 수사는 부패, 선거, 경제. 특히 경제범죄 이 경우가 많죠. 되게 뭐 돈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받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 안전장치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고소에 의해서만, 형사부에서 고소에 의한 사건만 다루도록 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살아있는 권력 또는 이 임기 말의 부패, 권력형 부패 뭐 이런 것들은요, 그게 언제 고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인지수사, 그렇죠? 인지수사나 아니면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사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또는 야당이나 아니면 국회 같은 데서 고발을 하거나 이런 거는 형사부에서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고소한 것만 수사하도록.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자가 호소하는 것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안전장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얼굴, 자기 신원을 드러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제보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하고 뭐 이런 건데, 공익제보자로서 그런 사람이 그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하면 수사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1차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안전장치는 반부패부와 형사부 뭐 여기저기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형사부 말부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죠.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전국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친정권 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사실 친정권 검사 없는 곳에다가 검찰총장이 배당을 해버리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 형사부 말부에다가 친정권 검사를 하나씩만 박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형사부 말부에서 이런 사건을 수사할 테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2차 안전장치다. 근데 이것도 또 불안했는지 3차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수사를 할 경우라도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만 여권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4차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원래부터 그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놔서 검찰총장만 배신 못하도록 감시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뭐 결국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제2 윤석열, 제1 윤석열은 뭡니까? 결국 과거 정권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 오늘날 대선 주자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임기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청법도 직제 개편, 검찰청 직제 개편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뭐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확정 짓는다고 하는데, 의견 수렴이라는 게 뭐 결국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하면 강화했지 아마 더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제2의 윤석열을 맡겠다는 여권의 포석, 이것이 제1의 윤석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오는 27일쯤이라고 했죠. 27일 또는 28, 29 뭐 이 중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27일쯤 하겠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면 이제 그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월요일자, 이제 일요일자 저녁부터 저녁에 방송, 월요일자 아침 신문 뭐 이런 데 이제 일제히 본인의 기사가 나가게 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그게 기자들 표현으로 얘기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증폭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요새 정치인들은 대개 일요일에 뭘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잘 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에서 계속 정치검사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왜 내가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도 7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당신 지금까지 그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이 정치적 중립, 결국 정치하려고 그런 감사했던 것 아니야? 라는 부분에 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왜 내가 대선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검사라는 여권의 낙인 찍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서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바로 지금 박범계식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상당한 명분을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총장에 있는 동안에도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검찰 직접 수사 없애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다. 내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얘기하다가 내가 사표 내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 추진이 그냥 중단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다시 또 박범계식 검수완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나는 도저히 검찰총장에 그냥 있어가지고서는 이 정권의 폭주,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치를 해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한 것이지, 내가 뭐 개인적 영달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자,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 됐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도 검찰 수사를 못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1년 넘게, 지금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꾀를 내더니, 검찰총장을 윤석열 씨가 그만둔 다음에도 또 박범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검찰이 수사를 퇴수했으면 못하도록 막 3중 안전, 3중, 4중 안전장치까지 막 마련하고 이러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 왜 윤석열이 정치로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된다.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례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을 받아서 또는 이런 그 어떤 방어장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손대지 못한 사례. 그런 것들이 바로 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되지도 않는 거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이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면 아마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을 오히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분과 논리를,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명분과 논리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래서 나비 효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여러 안전장치를 새로 든든하게 마련하겠다고 이제 본인 딴에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뒤집어 보면 반대쪽에서 나비 효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이쪽에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비 효과의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쪽에서 뭐 직제 개편 같은 걸 추진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놨는데, 그것이 지구의 반대편인 윤석열 전 총장 쪽에 가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득력을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더군다나 이 검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윤석열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얼마나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신이 나겠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워낙 오래 하고, 전 뭐 그 대학에서도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법률이나 수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거 아마 신나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판을 지금 현 정권 사람들이 자꾸 깔아주고 있다. 이게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곧 등판하겠다고 하죠. 뭐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오히려 여권에서 지금 야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추미애 장관님 제발 대선에 도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낙수 효과를 아마도 가장 큰 수혜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첫 번째 위기라고. 근데 이 위기를 다시 또 여권 사람들이, 민주당 여권 사람들이 지금 떠받쳐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거 무슨 누군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지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계식 검수완박의 나비 효과뿐만 아니고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까지 이어지면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본인의
실력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본인의 실력 플러스 또 여권의 이런 자충수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죠. 감사합니다.